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 앞서 구독하기 버튼,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하거나 다뤘으면 좋겠다는 내용들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길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브리핑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준비하기 앞서 제가 뉴스를 쫙 훑어봤는데 거의 전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내용만 거의 주고요. 그리고 또 정부 공시가 현실화에 대한 내용, 제가 월요일날 다뤄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이 없나 살펴보다가 저번 달 조사가 된 내용,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했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떠서 오늘은 이 동아일보에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전세금은 내렸는데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 7월 56조 원 돌파, 어마어마한 규모로 또 대출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금이 내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 그리고 수도권에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었고요. 그것만 이유가 전부가 될 수는 없고 이 경제 상황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서민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땐 과거에도 그랬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전세금을 올리고 이사를 가거나 이러지 않고요. 웬만하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개소들도 경기가 안 좋을 땐 다 같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이사를 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인들도 지금 전세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전세 새로운 사람으로 구할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전세금 올려달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재계약들 맺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현업에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임대 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이전에 15년, 16년대는 뭐 내놓으면 다 나갔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확실히 잡혔어요. 잡히고 상당 기간 동안은 뭐 최소 2년에서 뭐 4년 동안은 그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일은 없지 않나 이렇게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세금은 내렸는데 왜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했나 이런 내용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기사 내용부터 보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년 새에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전세 대출이 44%가 증가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번 11월 달 오면 60조가 넘을 듯이라는, 지금 56조인데 60조가 넘을 거라는 이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인 풀이를 해본 결과 반전세,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1억에 150 뭐 이렇게 반전세들 하시죠? 월세 좀 아끼고 자기 자금들 넣어가지고 월세 낮추는 반전세. 반전세가 전세로 바꾸는 사례가 많고, 그리고 대출 규제 때문에 매매를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그 수요들이 늘어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서 전세 가격은 5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계속 내리막을 걷지는 않고요. 이렇게 또 전세 수요가 이게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다시 어, 그 전세 받는 그 전세 수요 자체가 조금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는 전세가 거의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월세 전환율 그리고 반전세 전환율이 굉장히 높았다가 다시 이제 전세율이 살짝 높아져 가는, 살짝 올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 지수 추이 보면 가격입니다. 전세가 낮아진 거. 이거는 전세 수요가 아니라 전세 가격입니다. 보면은 2017년 작년에 1월부터 올해 7월 저번 달까지 비교를 한 건데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갔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죠.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그 가격이 꺾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그 나가는 수요 자체도 없고, 자, 보시면 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는 전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전세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때 작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죠. 무려 작년 초보다 훨씬 더 떨어진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2017년 초고 지금 상황이니까 전세 가격 많이 떨어졌죠. 그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전세 전세 수요가 좀 줄고 이제 월세 수요가 늘면서 이 전세 가격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자가 줄어들어서.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올라가면 그 올라가는 그 투자하는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거든요. 돈 많으신 분이 많이 없고 지금은 현재는 돈이 조금만 있는 분도 어떻게 해서든 서울에 하나 사야겠다, 하나 잡아야겠다. 이렇게 이대로 가면은 내가 못 잡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은. 이미 돈 많은 분들은 다 샀어요. 지금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지금 돈 어느 정도 뭐 1억이든 2억이든 갖고 있는데 가만히 기다리면 바보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덤벼드시는 개미들, 개미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미들은 자기 돈 다 주는 게 아니라 전세를 끼워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추세에 맞춰서 전세 수요가 소폭이든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세 수요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제 월세로 좀 돌아섰던, 박근혜 정부 때 월세로 돌아섰던 수요가 다시 또 전세 쪽으로 가지 않는가. 내년부터 또 금리도 오를 거라고 이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월세는 줄면서 전세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심스럽게 좀 해봅니다. 자, 내용 보면요. 자, 뭐 강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 보증금 1억 월세 80으로 반전세죠. 반전세로 입주했다가 2년이 지난 올해 이제 전세 물량이 넉넉해지고, 당연히 수요가 없어서 이제 전세를 맞춰야 되는 사람은 많고 전세로 들어갈 사람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됐죠. 이거 가격 안정 얘기 나오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시장 가격 안정하려고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규제책? 이 규제책들이 이제 수요를 낮추는 겁니다. 공급을 늘려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수요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결이 되나? 해결이 안 되지. 지금 근데 이 전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줄어든 거죠. 물량이 많아서,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이게 가격이 안정되자 보증금 4억 5천의 전세로 계약을 변경을 하고 반전세에서 이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받았다. 예. 이분은 뭐 두 가지 케이스일 수 있어요. 이게 월세 아까워서 그 대출을 이용해 갖고 하면 더 적게 내니까, 이 월세보다 더 적게 내니까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살려다고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돈은 이제 여유가 있고 한데 대출 좀 받아갖고 그냥 월세 안 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음. 지금 주요 시중의 은행 전세자금 대출이 겨우 한 달 새에 뭐 거의 3% 정도가 늘어나면서 56조 원을 돌파를 했다. 전세난이 완화되자 과거 반전세 계약을 맞았던 임차인들이 전세로 계약을 바꾸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 얘기 나오고 어느 정도 지금 대출 비율이 늘었나 이렇게 보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작년 7월하고 비교를 하면은 43.6%라는 큰 수치로 이 대출이 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은 매달 이렇게 유지가 될 경우에는 11월 달 오면은 우리 60조 원을 넘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역대 최대였던 작년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전세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거 KB에서 조사한 동향에 따르면 전국 전세 가격은 3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 근데 저는 현장에서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맞춰지는 속도 자체가 예사롭지 않게 떨어졌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공급이 좀 많았죠. 그때부터 좀 이제 하락의 길을 걸었다고 보는데, 거래가 가장 많은 아파트 경우 올해 1월 둘째 주 주간 전세 가격 지수가 꾸준히 내려가는 걸로 나타났다. 이제 가격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세 가격 떨어지니까 전세 자금 대출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거 반대로 되고 있죠. 음. 자, 이렇게 많이 빌렸다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렇지만 전세 계약이 2년으로 이루어지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전세 가격은 오른 상태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게 좀 꺾였지만 그 이전에 1년 전과 또 같이 비교를 하면은 그래도 아직 가격은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기존에 반전세로 계약했던 임차인들이 전세로 하는 사례로 늘어나고 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박근혜 정부 때 와서 전세를 걷어들이고 반전세나 월세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이제 아파트값 올라가면서 새롭게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세를 내놓으니까 전세 공급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전세로 옮기는 분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1%대 저금리가 유지되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반전세를 선호했고 전세를 안 하고 반전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전세가 꾸준히 진행이 됐다. 하지만 최근 전세 가격이 떨어지자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반전세를 포기하고 전세로 세를 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거는 진짜 요즘에 집 사기 어렵죠. 대출 규제 보면은 뭐 30%, 40%이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마저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매매 및 대출이 어려워지자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도 전세자금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제 친구도 지금 사고 싶은데 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를 다시 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 대출, 가계부채가 꼭 매매에 따른 부채만 있는 게 아니죠. 전세자금 대출도 가계부채입니다. 뭐, 그리고 금융위기가 만약에 온다면 제일 먼저 터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세 대출에 대해서 불량이 나오면서 시작이 될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부터 뻥, 그리고 매매 대출 뻥 이러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뻥뻥 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사회적으로. 전세자금 대출도 제가 볼 때 곧 만질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도 또 못하게. 왜냐하면 또 전세자금 대출을 잘 해주면 또 매매가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이 전세자금을 밟고 위에 갭으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또 정부에서 만질 것 같아요.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전세자금 대출도 이제 가계부채니까 요것도 어느 규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전세를 하셔야 되는 분은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으면 또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수도권이나 뭐 지방, 내가 원치 않는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을 하셔서 집 구하실 생각이 있으면, 지금 매매 못 합니다. 지금 못 사요, 집. 다 매물 들어가서 여러분들 헛걸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다니시면은. 전화번호 남기고 뭐 왔다고 해서 전화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집 사기는 어려우니까 이 전세 자금 대출 규제 들어가기 전에 본인이 살 지역 잘 정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미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전세자금 대출도 지금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은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응? 그럼 규제 곧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부채를 잡으려고, 지금 우리나라의 부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매 대출은 잡혀 있지만 지금 유일하게 뚫려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요거 조만간에 저는 규제를 할 거라고 봅니다. 요것도 전세자금 대출이 잘 나오는 것 자체가 이 매매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하나의 기반 세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조만간에 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세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전세금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자금 대출은 급증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측 보시면 제가 했던 영상들 나오니까 다른 영상들도 재밌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운데는 이 롤스로이스는 구독하기 버튼이니까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